30분 일하고 월 순수익이 1,800만 원까지 났던 비결이 뭡니까? 재작년 2018년 11월 말일부터 해외 구매 대행 쪽으로 1인 회사를 차리고 사실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은 1년 반이 안 됐죠 아직. 1년 반이 되어 가죠. 1년 5개월 정도? 어떻게 그렇게 비결이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운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저 나름의 집요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물건을 팔겠다는 집요함이요? 어떤 집요함이? 좋은 물건을 팔겠다라는 집요함이 있었어요. 좋은 물건을. 네.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게 보통은 그냥 요새 핫한 거 예를 들면 뭐 샤오미 제품이나 뭐 QTY 같은 그런 블루투스 이어폰 이런 핫한 거를 한때 팔고 말자 뭐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제 사업은 하고 싶고 혹은 부업으로 돈은 벌고 싶은데 용돈벌이를 하고 싶은데 자본이 들어가는 리스크를 감당하기는 싫으신 분들이거든요.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자본에 대한 리스크가 두려웠다기보다도 그 리스크를 감당할 자본 자체가 없었어요. 그 무자본은 아니죠? 소자본? 저는 무자본이었어요. 무자본이었어요? 광고 비용도 하나도 와.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맨 처음 시작은 이제 제가 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사실은 제가 2019년도에 네.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2018년도에 저는 대학생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9년도 2월에 졸업을 하는 대학생이었고 2018년까지 대학교를 다녔어야 했는데 제가 하려던 일을 이제 막상 본격적으로 임하려다 보니까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뒷받침이 좀 돼야겠다 스스로. 아니 생각이 취업을 들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런 생각을 하면 취업을 하는데 취업으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 해에 그러니까 네. 2016년에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고 네. 2015년에 네.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번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해외 이제 사이트 네. 영세한 해외 쇼핑몰을 우리나라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홍보를 해주고 약간 광고 대행식으로 해서 네.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세상에 취업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게 언제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미 비즈니스는 그때 경험을 하신 거네요? 이런 게 이제 돈이 된다는 것은? 그쵸.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이제 30분 일하고 이제 월 순수익이 1,800만 원까지 났던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특강 때도 살짝 들었습니다만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 일단 그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운이 아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기회가 있는 건지. 작년에 이제 어떤 특정한 아이템으로 네. 그렇게 해외 구매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네. 사실은 계속 지속 가능성이나 다음 아이템에 대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해외 구매 대행은 제 제품이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회사의 물건을 그 이름 인지도를 빌려서 제가 다르게 그냥 파는 것일 뿐이지 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산다? 그거는 애초에 그 업 특성상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네. 2019년에 핫한 브랜드 혹은 2020년에 이제 새로 이제 신흥 아이템들 네. 그런 아이템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요함을 갖고 네. 어떤 아이템이 올해에는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보는 눈을 경험들을 통해서 기르게 되면 네.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을 높이게 되겠죠. 추이를 좀 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언제나 키워드로 시작해서 키워드로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닌 이상 네. 어떤 한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라는 거는 네. 사실 뭐 L땡이나 3땡 같은 그런 대기업들에서도 그거를 못해서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일개 개인이 알 수 있겠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시장에 팔 거잖아요. 해외 구매 대행을 해서 우리가 맞아요. 중국이나 그쵸? 뭐 태국이나 미국에 네. 팔 것이 아니라 네. 중국이나 태국이나 미국, 일본의 것들을 우리나라에 팔 거기 때문에 해외 트렌드를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네. 어느 정도 유추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툴 같은 경우에는 남규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타오바오든 아마존닷컴이든 알리바바든 찾는 거죠. 그러면은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업 그리고 부업으로서 해외 구매 대행 괜찮은 건가요? 둘 다? 네. 일단 부업으로 시작하셔서 음. 잘 버티시면 네. 충분히 전업으로 하셔도 아직은 유망한 어. 분야라고 생각해요. 아니 확신해요. 왜냐하면 네. 해외 구매 대행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이 하진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네.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은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자본력으로 물건을 소싱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네. 뭐 전자제품이라면 AS를 할 수도 있고 네. 광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제 막 부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돈 많으면 사실 부업 안 하거든요. 그쵸. 내가 조금 부족하고 좀 더 벌고 싶으니까 부업을 하실 텐데 네. 그런데 그 어떤 브랜드든 그 어떤 나라의 물건이든 네. 아무렇게나 아무 돈 없이 드리는 돈 없이 투자 없이 정말 시간만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는 거는 해외 구매 대행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유일한 산업이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도 살짝 해봤고 그 국내 위탁도 이제 공장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한 번도 그 거기를 이제 컨택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직접 가보거나 뭔가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을 좀 이렇게 막 사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보고 이러는데 그 작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상품이 좋은지 얘네가 이제 사기를 치지 않고 불량률 없이 나한테 오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제가 사실은 해외 구매 대행에도 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네네. 400개, 500개, 심지어는 뭐 2,000개, 5,000개의 물건을 올리셔서 네.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그냥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쵸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은 수량의 물건에 네.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네. 판매를 해요. 네. 그러면은 같은 해외 구매 대행 이런 경쟁 업체 분들 사이에서도 네. 나름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공장에 컨택을 직접 하지도 않고 판매자랑도 직접 대면하지도 않고 한두 개, 한 10개 정도의 물건을 저는 수천 개를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도 팔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수천 개를 팔기도 했지만 수천 개의 물건을 봤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뭐 알리바바나 타오바오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보고 네. 리뷰들도 저 중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냥 제 이름만 한자로 쓰고 끝인데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계속 봤어요. 정말 과장하지 않고 수천 개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전부 다 사용해보지 않아도 네. 이런 물건들은 사용자들이 어떤 것들의 결핍이 있고 네. 국내 사용자들은 또 이와 비슷한 제품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네. 그 제품들은 어느 정도의 상품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네. 나름대로 파악할 수가 있었죠. 아. 왜냐면 수천 개의 물건에 네. 달려있는 댓글들이 각각 수백 개, 수십 개씩 될 텐데 네. 그걸 다 합하면 제가 본 자료 양 자체가 수십만 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히 보진 않지만 스크롤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그러면은 저희 질문을 살짝 한번 빠르게 바꿔서 진행을 예. 해볼게요.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 해외 구매 대행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크게 있나요? 일단 이거는 CS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CS의 영역. 커스터머 서비스, 네. 고객 관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물건들을 보통은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다루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CS를 담당해줄 직원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업으로 하게 되면 제가 혼자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고객분들이 네. 어떤 판매자에게 정을 붙이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코로나가 심지어 중국의 명절이 이제 우리나라 구정 같은 춘절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중국 쪽은 네. 춘절이 명절 연휴가 2주 3주이래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은 한 달 반 정도를 기다리셨거든요. 와. 대응할 수 그러니까 저라도 못 기다려요. 네. 저라도 욕하실 텐데 오히려 저는 힘드실 텐데 수고하십니다. 천천히 보내주셔도 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고객분들한테. 그럴 수 있었던 건 네. 이건 비밀인데. 비밀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고객분들도 네. 한 달 반을 만약에 못 기다리시는 고객분들은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무슨 억하심정을 갖고 너네는 망해라, 망해봐라, 내 물건 왜 이렇게 안 주냐 이렇게 나서지 그런 블랙 컨슈머 분들이 아닌 이상 네. 다 이해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대신 정말 디테일하게 중국의 명절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되게 길고 정말 슬프게도 코로나 사태가 바로 직후에 그것도 중국에서 터졌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택배 업무는 물론 모든 공장들, 모든 도매업자분들이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네. 업무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고객님이 네. 빨리 받아보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리고 고객님께서 지금 너무 답답하신 마음, 불안하신 마음 너무 이해되지만 네. 저희로서도 순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문으로 진심을 담아서 정말 말씀을 드리면 네. 95% 이상이 이해를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분들이 몰라서 이제 좀 화를 내는 거지 좀 그쵸. 알면 이해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손편지를 쓴 적도 있습니다. 손편지를 써서 우편을 붙였나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스캔해가지고 역시 MMS 문자 메시지로 보냈죠. 그렇구나. 제가 순진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일단 시작이 반이 아니라 한 80%다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요. 시작이 80%다.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이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어떤 물건이든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탱크도 사실은 맘만 먹으면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물론 국방부에 잡혀가겠지만 판매를 하려고 업로드 할 수 있는 게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물건을 샀는데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샀는데 고장이 났어요. 네. 이거 뭐냐? 판매자한테 당연히 따지겠죠? 네. AS 해달라. 그럼 돌아오는 답변이 우리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 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게 화가 나고 다시는 그 업체, 그 업자를 찾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불량률 자체가 높지 않거든요. 네네네. 기술이라는 게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S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대신 네.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네. 국내 안에서 발송된 네. 그 발생되는 배송비에 한해서는 네. 고객님께서 부담을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중국 측, 일본 측, 미국 측과는 네. 이야기를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30분 일한다는 게 어떤 네. 시스템을 갖춘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물건 양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구매 대행에도 네. 되게 많은 형태의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것도 역시 장사가 잘 됐을 때 얘기지만요. 네. 물건 발주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다 가요.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해외 구매 대행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랑은 다르게 소규모의 상품군에 집중을 해서 상세 페이지에도 되게 공을 들이고 네. CS에도 공을 들이고 브랜드가 아님에도 브랜딩 비슷한 것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들일 시간이 없었어요.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상세 페이지나 혹은 뭔가 30분을 집중해가지고 소량의 상품에 어떻게 이 상품을 소구점을 잘 잡아서 파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는 주원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옆에서 사실 봤었으니까 근데 이제 상세 페이지에서 굉장히 좀 특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상품들. 저도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약간 편견이 좀 있었는데 왜냐면 중국에서 갖고 올 때 사실 그걸 기반으로 번역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서 굉장히 다르게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탄생한 겁니까, 그게? 그거는 제가 좋은 상품을 팔아야겠다라는 일념 네. 아래로 네.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상품들을 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 상품군에 대해서 네. 준 전문가가 된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거나 올리고 보는 저의 경쟁자분들보다는 네. 네. 차별점을 거기서 이제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상세 페이지를 작성할 때는 네. 주안점을 두는 건 네. 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문구를 봐야 사고 싶을까? 나는 어떨 때 어떤 물건을 결제하는가? 라는 그 저의 심리부터 일단 출발을 했고 주변에도 계속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물건을 사? 뭘 보고 사? 이런 질문들이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나 주변 분들에게 네. 끊임없이 던져보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좋은 상품은 어떻게 고릅니까? 주원님만의 기준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가 이 가격에 살 것인가? 상세 페이지의 기준도 네. 내가 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 네. 나라면 살 것인가? 나한테도 못 팔면서 어떻게 남한테 팔겠어요? 이 시장의 파이와 함께 이거의 그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그 미래, 전망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벌 수도 가능하다. 아, 네. 직장인도 가능하다. 그쵸. 아, 심지어 제가 이번에 강의를 듣고 저와 비슷한 매출을 올리고 계신 네. 분께서는 네. 대학교를 다니시면서 병행을 하셨어요. 자, 제품마다 마진율을 다르게 잡나요? 라고 하셨네요. 당연히 다르게 잡습니다. 아, 당연히 다르게 잡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키워드로 뭐 해외 구매 대행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죠. 네. 2019년에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고 가장 다사다난했던 아이템이 LED 마스크일 거예요. 네. LED 마스크 시장의 판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면 맨 처음에 한 개에서 두 개의 소규모의 업체들이 되게 비싼 가격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그게 인기를 끌면 너도 나도 그 시장에 뛰어들면서 네. 각자의 먹는 파이가 줄어들게 돼요. 네네네. 그러면서 마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맨 처음에 네. 이제 진입했던 사람은 또 다른 사업을 찾거나 음. 혹은 선정을 했던 그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파이를 계속 가져가겠죠. 하지만 마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품마다 마진율을 다르게 잡나요? 네. 이제 막 경쟁이 시작된 제품은 마진율을 점점 줄여야겠지만 네네네. 흥하나? 안 흥하나? 네. 이제 새로운 시장이 생겼나? 네. 싶은 그런 시장들의 제품들은 네. 마진율을 높게 잡는 게 사실 시장 원리로 보면 당연한 거죠. 해외 구매 대행할 때 가장 조심할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수백 번 같은 질문을 들어도 같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세금 관련해서 소명을 잘 하셔야 돼요. 아, 세금 소명.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게 꿀팁이 있습니까? 꿀팁은 제가 결제한 내역을 전부 다 갖고 있으세요. 아, 그리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싶으시면 네. 해외 구매 대행은 절대 재고를 쌓아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재고를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결제한 내역을 해외 사이트에서 네. 구매한 내역을 갖고 있을 것, 그리고 재고를 쌓아두지 말 것. 왜냐하면 중국 기준으로는 150달러, 네. 미국 기준으로는 200달러 미만의 제품들은 네.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네. 관세랑 부가세가 면세가 돼요. 네. 면제가 돼요. 네. 근데 그 면제를 하는 조건이 있어요. 네. 그거는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사용 목적이 아니라 네. 양도를 하는 것도 심지어 밀수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걸 떠나서 내가 재고를 갖고 있다가 음. 중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이 없어요. 음. 창고에 한 개 이상의 재고를 갖고, 두 개 이상의 재고를 갖고 있다가 네. 그거를 판매를 하면 네. 그 역시도 밀수업자가 돼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안 걸리지 않나요? 걸리는 분들 많이 봤고요. 아. 안 걸려도 걸릴 위험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음. 이것 때문에 네. 번 것보다, 네. 그러니까 걸렸을 경우의 리스크가, 훨씬 크군요. 네, 법적인 도의적인 그런 책임도 분명히 따라야겠지만 네. 번 것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돼요. 아. 왜냐하면 네. 소명할 자료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대행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구매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출이 그 서비스를 제공한 거에 대한 수수료, 그러니까 내가 판매한 가격 빼기 내가 해외 사이트나 업자한테서 구매한 가격, 그리고 뭐 네. 스마트 스토어든 네. 쿠팡이든 G마켓이든 그런 오픈마켓의 수수료를 제외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근데 이게 소명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면 네. 그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라 네. 구매자분들께서 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에서 네. 구매하실 때 그 금액 그대로가 음. 내 매출로 잡히게 돼요. 근데 매입 증빙, 네. 내가 이 구매자 해외 사이트에서 이 정도 가격에 사서 네. 난 이 정도 수수료만 벌었습니다라는 그걸 국가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재고를 쌓아두다 보면 법에도 어긋날 뿐더러. 그렇기 그쵸. 때문에 재고를 갖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간부가세를 내고서 사업자 내고서 원래 제대로 파는 분들이 하는 방식이니까 그쵸. 상품을 골랐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상세 페이지 나름대로 잘 꾸몄어요. 그 다음에 주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케팅을 어디서 배우고 이러신 건가요? 어떻게 이거를 판매하신 거예요? 이분 무서운 분입니다. 나 이분이 어떤 대답을 지금 의도로 하고 아니. 이런 질문을 하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요. 네. 하지만 마케팅을 모른다고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다른 경쟁 업자들께서 네. 다 하시고 계실 테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도 그리고 제품을 찾는 것도 나에서 시작했듯이 네. 바이럴 마케팅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네. 내가 활동하던, 내가 눈팅이라도 하고 있던 네. 그런 사이트들의 그 어떤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커뮤니티 사이트들마다. 네. 그런 사이트들의 정서를 네. 잘 파악을 해내서 네. 내가 이 사이트에서 이 글을 봤을 때 네. 어떤 물건에 관심이 가거나 네. 구매로 이어진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걸 살려서 네.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 그게 바로 나에게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바이럴 마케팅이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사람은 구매를 합니다. 잘 피해가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타오바오에서만 소싱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이제 알리바바 혹은 알리익스프레스에 네. 입점해 있는 그런 공장을 네.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네. 타오바오에서 판매를 하거나 네. 혹은 타오바오에서 같은 물건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네. 거기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루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제가 매입하는 그 자료가 증빙이 돼야 하기 때문에 네.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거는 안 되고, 알리바바에서 구매를 하실 때 네. 중국도 법적으로 들어가면 네. 알리바바에서 구매하는 거는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야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알리바바에서 구매를 하면 판매자 쪽에 이제 법적인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타오바오 내가 결제할 수 있는 링크가 혹시 너에게 있으면 나한테 주면 내가 그쪽을 통해서 앞으로 결제를 하도록 하겠다 라고 이제 접근을 해서 네. 그 만약 판매자 측에서 괜찮아 네.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 네. 땡큐인 거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되게 꿀팁이에요. 이게 왜 꿀팁이냐면 네. 알리바바나 1688.com 같은 경우에는 도매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 업자들은, 저와 같은 분들은 네. 절대 도매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매를 하는 사이트에서 소매와 도매를 같이 하는 업체들을 찾아서 네. 야, 너네 도매 가격 이 정도에 판매하고 있지 않냐? 네.
그럼 내가 너한테 소매 사이트에서 사겠지만 네. 앞으로 도매를 하는 수준의 양을 내가 판매를 할 수 있으니 도매 가격으로 달라라고 하면 네. 타오바오에서 판매자가 직접 라이브 채팅 등을 통해서 네. 물건을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매 사이트에서 네. 도매 가격으로 네. 얻을 수 있습니다. 나빠TV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위탁 판매로 판매를 시작하고 팔리기 시작하고 잘 올라오고 있었는데 모든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이 품절돼서 일시 품절 시켰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다시 판매를 해보려고 한다. 잘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거 역시도 네. 질문을 읽으면서 답변이 생각났는데 해보십시오. 위탁 판매지 않습니까? 위탁 판매가 재고 부담이 없는 것 또한 해외 구매 대행과 같이 위탁 판매의 장점인데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주원님의 그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손해볼 사업이 아니다. 이 사업의 특성은 뭐 우리가 사실 뭐 사입하는 것도 아니고 유통하는 것도 아닌데 해외 구매 대행 이런 거 질문할 시간에 사실 한 번 더 해보고 그 결과로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다 경험이 되고 네. 남들보다 더 성장한 업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산이 중국에서 파는 우산과 우리나라에서 파는 우산이 다르지 않고 네. 우리나라에서 파는 행거랑 네. 중국에서 파는 행거가 다르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행거 제품들 네. 그 중국에서 제가 소싱을 하려고 하는 제품들과 비교를 해서 네. 이거 되게 비슷한 제품인데 하는 제품들을 찾아서 그 리뷰를 읽어보면 네. 그게 뭐 예측이랄 것도 없이 그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돈 벌고 싶습니다. 30분만 일하고 1,800만 원. 라이프 뮤직님 저번 모임 때 오셨나봐요. 저번 모임 때 중국 사이트에서 똑같은 상품을 다 자기네들이 제조사라고 하는데 진짜 제조사를 아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이게 진짜 제조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다른 중국 사이트들에서는 많은 상품들이 그러니까 많은 판매자들이 이 상품이 자기가 제조사다라고 왜 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들도 네. 장사꾼인가요? 그쵸. 어차피 뭐 저희도 장사꾼이고 그쪽도 장사꾼인데 그쪽에서도 신뢰를 얻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인 거죠. 하지만 거짓말인 거죠. 이건 100% 거짓말인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누군가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거를 판가름하기 어렵죠. 하지만 네네네.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너무 커져서 네. 정말 대량으로 발주를 하는 수준에 네. 이르지 않는 이상 네. 저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라는 네. A라는 네. 공장에서 네. 제조를 하고 B, C, D라는 유통업자들이 있는데 네. 만약에 A라는 곳에 컨택을 했을 때 네. B, C, D라는 유통업자들보다 네.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해 준다면 네. 이쪽이랑 거래하지 않으면 손해지만 네. 오히려 네. 같은 경우가 훨씬 많고요. 가격이 같은. 네. 그리고 오히려 이쪽이 더 네. 유통업자들이 더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10,000개 단위로 떼어오는 사람들이 네. 여기서 더 저렴하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업자들은 애초에 많이 떼오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올 때도 더 싸다. 쌀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좋은 팁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제조사인지 아닌지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진짜 제조사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판가름하는 것이 중요한 수준이 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구매대행 업자분들께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접근하고 건드릴 수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샤오미 제품. 네. 그거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중국 국적이나 중국에 소재한 법인을 통해서 네. 국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리고 소매가 아닌 도매로 네. 떼와서 네. 마치 구매 대행인 것처럼 네. 엄연히 말하면 불법의 힘을 빌려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절대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라서 싼 거군요. 엄연히 따지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불법까지 저지르면 합법적인 대한민국인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건 그래야만 잘 파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지름길은 아니에요. 저는 100%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비결이나 비법이 아니고 그냥 하이 리스크인데 어떻게 보면 로우 리턴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법일 수 있다는 거. 마이너스 리턴도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리턴도 됩니까? 다시 보기 남겨드리는데 오늘 좀 약간 위험한 발언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 다 잘라버리면은 뭐가 남나. 제가 저번에 특강의 마지막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남균이 물론 대단하신 분이고 여러분들께서 돈을 내고 혹은 돈을 내지 않더라도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여러분과 같은 시작을 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이제 업력이 1년 반도 채 지나지 않았고 지난번에 나온 끼버원 사원님 역시도 네. 업력이 저와 거의 같으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하지만 분명히 저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이커머스라는 네. 시장은 네. 저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저희와 같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많이 하시는 거 너무 좋지만 질문보다도 실행을 더 많이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 불금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